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상법보험편을 공부하기 전에 적어도 상법보험편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법규정을 공부하려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손해보험의 구조 같은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거고, 또 그리고 법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법보험편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시간에는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총 상법보험편 내봐봐야 638조부터 687조 요 법규정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법 통칙이 총 27개 법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3문제가 나오고요. 손해보험 통칙하고 화재보험 강론에서 총 23개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봐보시면 총 몇 개 조항이요? 50개 법조항이죠? 50개 법조항에서 25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정 뭡니까? 그 중요한 법규정은 매년 출제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법규정은 짜투리 법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 모아가지고 또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50개 법규정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은 뭡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타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규정이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순수하게 법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가 무려 70% 이상 정도 구성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법규정 자체를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한 70% 정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강부터 25강까지 이렇게 구성해 놨는데 요 잘 봐보면 매년 여기서 한 문제, 만약에 여기 안 나왔으면 여기서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 2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은 총 25강을 가지고 8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내일부터 해서 화, 수, 목, 금 4일 동안에 2강씩 진행해서 이번 주에 뭡니까? 상법보험편 마무리 특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상법보험편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뭐죠?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보통 이렇게 뭡니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옳은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쉽게 말해서 상법에 어떤 법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죠? 계약서에 만약에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우선을 하는 겁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법규정보다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기본적인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인데 이걸 모르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우선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국가가 가능한 한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간의 계약인 만약에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약관을 뭡니까? 주고받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겠죠. 그 약관이 계약서입니다. 그죠? 그 약관의 내용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상법보험편의 대부분의 법규정은 뭐냐 하면은 이 계약서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뭡니까? 없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 이럴 때 이 상법 임의 규정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법 법규정 중에서는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무조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계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는 이 계약은 뭡니까? 무효가 되거든. 그 구약 내용은. 바로 그것은 뭐죠? 그러니까 계약서보다도 더 우선적인 내용을 뭡니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법 강행 규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너무 그대로 뭡니까? 국가가 가만히 놔두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뭐죠?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적어도 그런 것은 막겠다 하는 취지에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공부할 상법 복귀점은 이 강행 규정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법 규정 있는 내용이 무조건 무조건 이게 옳은 거야. 계약서의 내용이 법 규정하고 다르면 그 계약이 잘못됐어. 무조건 이건 아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을 공부할 때 나머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민법 총칙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법 규정을 아느냐 모르냐로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에 관계돼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그 해당 법조문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단지 우리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그 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 보험편 과목은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손해보험의 계약 구조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예, 인보험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험의 구조가 어떤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 구조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만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보험자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예요. 그렇죠? 보험회사고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화재보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 강론까지 보험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고 여기 이제 그 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자가를 내가 소유주인 집을 그 화재보험을 들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계약자면서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당연하게 대부분 다 뭐죠? 자기를 위한 보험을 드니까 그걸 구태여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 입구로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하는 사람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에서는 이 계약자 입구로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해 버린 거예요. 요 구조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임차로 들어간 경우 있어요. 임차로. 그렇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은, 화재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살다가 우연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한테, 그 집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항상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이 결국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할 때는 계약자입니다. 그렇죠? 보험계약자예요. 계약자인데 중요한 게 피보험자가 누가 되냐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해갖고 피보험자가 바로 요 의미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귀속주체 이렇게도 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의 귀속주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렇게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피보험자는 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어디에다 지급하냐? 보험료를 낸 계약자한테 지급하지 않고요.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지급을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살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 집주인한테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해버리면 이 피보험자는 집주인은
뭐죠? 예, 임차인한테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죠. 예,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뭡니까? 보장을 받았으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만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따로 문제를 풀면서, 사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상법보험편이, 야, 이제 그 2차 시험도 합격률이 좀 뭡니까, 자꾸 내려오고 이러니까, 야, 1차 시험에서도 조금 합격률을 좀 이렇게, 뭡니까,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뭡니까,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예, 매년 동일한, 뭡니까, 난이도로, 동일한 출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공부할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단지, 뭡니까? 한 30% 정도는 조금 이제 뭐죠? 꼬아서 낼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문제들만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은 4개 지문 중에서 야, 틀린 게 요게 뭐, 야, 요거는 잘 몰라. 요거는 모르겠어. 하더라도, 야, 요거는 확실하게 틀렸네 하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린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다음 중 4개 지문을 갖다 놔놓고, 야, 틀린 게 몇 개인가? 몇 개인가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지문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예,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이제 변화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려면 결국 뭐요? 복규정만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효한 계약은 어떤 건가, 무효한 계약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은 결국은 이 법규정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법규정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각 법조문을 뭡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단순하게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임의의 해지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법규정 하나 갖고 문제를 만드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조금 여러 개 법조문을 써가지고 혼합법 뭡니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뭐죠? 법규정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례형 문제도 통상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이 사례형 문제 또한 법규정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한 30% 정도 섞여서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비록 마무리 특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00점 맞을 수 있는 목표로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진행은요, 원래 이제 본 강의는 25강으로 해갖고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2차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지만, 마무리 특강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이제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워낙에 뭐 법 규정만 알면 기본적으로 70% 정도 쉽게 뭡니까,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구태여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법 규정 50개 법 규정은 당연하게 다 뭡니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 규정에서 중요한 뭡니까 그 법률적인 기초 지식 같은 것도 다르고 그 법 규정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거, 착안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달아볼 거예요. 달아볼 거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 1회부터 11회까지 총 11회 동안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 규정이 만약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다면 11번이나 그 법 규정 갖고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제 교재 같은 경우는 1회부터 7회까지는 해당 법 규정 바로 밑에다 실려 있고 8회부터 11회까지는 뒤에서 한번 공부한 내용을 한번 내가 몇 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못했나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뒤에다가 제가 문제를 빼놔놨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동일한 문제예요. 예, 하나의 법 규정 가지고 문제가 11번이 출제됐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 계속 그 뭡니까 교재 그 기술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 머리 있고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머릿속에 숙지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지문이 워낙에 그 한 문제의 지문이 좀 길죠. 문제 읽고 다 풀어보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기출 문제는 그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복귀정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문제는 당연히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뭡니까 그 필요한 복귀정에 대해서 복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뭡니까 반복 학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일부터 1강, 내일부터 총 8강이 8강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내일은 1강하고 2강, 그리고 이제 3강, 4강 은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모두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